오늘은 소마토테라피 7강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비만 개선 사례가 나오는데 좁은 지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분별이 안 됩니다. 밴드에 들어가시면 비만 연지 사례집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코스 밴드에 가입하시고 이 자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백색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감자, 백미, 정제분 등은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몸에 좋은 탄수화물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식품, 즉 과일과 야채 및 통곡류에 함유된 탄수화물인데 단위당 약 0.5kg당 몇 칼로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분이 해로운 이유는 밀가루죠. 밀가루 음식이 해로운 이유는 음식을 계속 먹고 싶도록 만드는 특성 때문입니다. 지방과 단백질은 어느 시점을 지나면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지만 탄수화물은 이런 신호를 보내질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전분은 칼로리 덩어리입니다. 충분히 먹은 후에도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질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우에서 감자는 일반 통감자가 아니라 감자 가공한 거죠. 그 튀긴 감자라든지 이런 걸 말합니다. 요리에 쓰이는 설탕보다 으깬 감자에 더 많은 당류가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콜라 캔 하나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은 2kg에 달하는 사슴 고기에 함유된 양과 비슷합니다. 대단한 거죠. 콜라 캔 하나, 이걸 옛날에는 설탕을 넣어서 콜라를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한 몇십 년 됐죠. 이야기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옥수수를 재배하라고 농가에 독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땅에 옥수수가 수도 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판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옥수수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을 만들어서 추출을 한 겁니다. 그 액상과당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액상과당은 설탕과 같이 단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콜라 사이다 회사의 대표회장을 불러들여서 싸게 줄 테니까 설탕을 쓰지 말고 액상과당을 써라. 그러면 이제 옥수수가 많은 양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옥수수에서 나오는 액상과당을 콜라에 넣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과거 내가 젊었을 때 콜라는 한 병을 먹으면 더 이상 먹질 못하고 구토 증세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콜라 속에 있는 설탕이 많이 들어오면은 막아버립니다. 토하게 합니다. 못 먹게 합니다. 그런데 액상과당은 뇌가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콜라 2병을 먹어도 먹은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어린아이들이 자꾸 살이 찌는 것도 액상과당이 들어간 콜라 사이다뿐만 아니라 모든 캔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료수는 다 액상과당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많이 먹어도 뇌에서 그것을 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이 들어가면 전부가 다 지방, 액상과당 자체가 쓰고 남은 것들은 다 중성지방으로 환원이 돼가지고 지방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비만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콜라 사이다를 비롯한 음료수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슈퍼 사이즈, 이게 큰 사이즈 프렌치 프라이에는 2kg이 넘는 엘크 사슴 고기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많은 당류가 들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몸이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음료수와 프렌치 프라이, 햄버거로 구성된 1000칼로리가 넘는 패스트푸드 세트를 먹었을 때 몸은 10,000칼로리가 되는 자연의 음식을 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몸이 그렇게, 이제 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 1000칼로리가 넘는 것을 먹으면은 10,000칼로리나 되는 자연 음식을 먹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은 인슐린이나 위산 등 소화를 위한 다른 화학 물질들을 분비하느라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위장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거나 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현대인의 식생활은 원래의 설계값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서 일관된 신호를 전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과잉 흡수와 퇴화로 뒤죽박죽이 되어 시스템 전체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인병, 엊그저께 제가 강의를 했죠. 즉 당뇨병, 비만, 관절염, 심장질환, 뇌졸중 등은 이런 고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식생활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분류,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가 되고 몸은 마지막 칼로리까지 흡수해서 이것을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방금 설명했죠. 지방, 중성지방으로 저장합니다. 비만을 비롯한 모든 성인병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방으로 대량 저장되면서 성인병이 시작이 되며 비만을 비롯한 모든 성인병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방은 건강이 좋은 불포화 지방을 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저 위에서 방금 설명한 건 다 포화지방이에요. 불포화 지방 우리 몸의 대사의 기본 연료이고 핵심이 되는 주춧돌이 이 불포화 지방입니다. 주로 이제 생선 속에 많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불포화 지방. 마라톤을 하고 나면 C6 분비가 10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이상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을 마라톤이라고 할 때 일반인들은 뭐 5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렇게 마라톤을 하는 동안에 C6 분비가 즉 세포를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태워서 막 죽은 세포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100배나 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촉발되는 C10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라톤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C10이 나오질 않아요.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지나면은 이제 C10이 샤워를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마라톤 할 때 C6가 100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세포가 수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는 동안에 죽는 사람들이 한두 명 반드시 나타나는 이유가 C6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세포를 너무 많이 파괴하기 때문에 마라톤 도중에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마라톤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C6 분비가 100배가 된다 하는 거 엄청나게 세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포 파괴된 자리에 C10이 나타나서 세포를 다시 만드는 것은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 1시간 지나야 됩니다. 그저 그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에 뒤따르는 성장의 파도는 온몸을 휩쓸면서 근육을 키웁니다. 이제 마라톤 끝나고 나서 1시간 뒤부터 이제 근육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시 성장하라는 신호를 온몸 구석구석에 보냅니다. 이 모든 일은 지방을 연료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앞서 내가 소마토 테라피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구력을 소요하는 운동은 휘발유를 안 쓰고 디젤 엔진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젤 엔진이 지방이고 단거리 100m, 200m 달리는 것은 지방을 태우질 않아요. 그런 순발력 있는 운동은 대부분이 휘발유에 해당하는 포도당을 씁니다. 그러니까 100m, 200m 달린다고 해서 지방이 태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이게 지방이 타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운동요법과 소마토 테라피 요법을 실행한 후에는 몇 시간 동안 수리와 재생의 파도가 막 나타납니다. 몸은 더 빠른 속도로 여분의 지방을 태워서 근육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포도당 저장분과 조직을 보강하고 재건합니다. 러닝머신에서 달릴 때보다 운동 후 회복할 때 훨씬 더 많은 지방이 연소가 됩니다. 이게 운동할 때보다
아까 마라톤 하고서 1시간 동안은 막 태우는 기간이에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소마토 요법도 동일한 작용을 보이는데 체중 감량의 숨겨진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ES 요법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하루 종일 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샵이나 센터 지사에 가면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복부 비만 같으면 이제 복부에 한 30분 동안 셀젤을 듬뿍 바르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도구가 있어요. 숫개 같은 것으로 마사지 한 다음에 다시 또 듬뿍 바르고 그 자리에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그 셀젤의 중요 성분들이 몸을 뚫고 들어가서 태우기 시작합니다. 태우고 나서 체지방 측정계를 재면은 태우기 전에는 그 지방이 한 3% 정도 그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3%에 해당하는 약 2kg에서 3kg 근육이 생성이 되는 것을 체지방 측정기에서 볼 수가 있고 신진대사량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알고 셀젤 소중히 알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근육이 다시 생성이 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후에도 심지어 잠을 잘 때 정적인 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또 잠자면서도 지방이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생성이 돼요. 주 6일간 운동을 해야 하는데 현대인으로는 갈수록 운동 반경이나 실행이 어려운 실정이죠. 현대인들은 직장이나 외부 활동에 낮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쌓고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한다는 것은 운동선수 외에는 이거는 운동에 특기가 없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실행이 안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도시생활 자체가 그야말로 운동이 아닌 고역입니다. 고역인데 또 운동하라면 운동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로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도저히 주 6일 동안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그야말로 즐거운 분들만의 소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운동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면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몇 시간 못하기 때문에 지방이 태워지질 않아요. 포도당만 태우는 겁니다. 이 경우 주 4일은 운동 대신 소마토 요법, 셀젤 한증, 폼바스 이건 이제 홀바디 워시가 되겠죠. 입욕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최후의 대안인데 제가 왜 주 4일이라고 했냐. 원래는 주 6일 동안은 해야 됩니다. 특히 비만 개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센터와 샵에 가서 관리 받으세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해가지고는 비만 관리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주 4일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6일 동안 날마다 하라고 하면 한 4일 정도는 오기 때문에 그래요. 4일 정도는. 하지만 원칙은 주 6일 동안 센터나 샵에 가서 셀젤로 관리 받으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주 2일간 지구력 운동을 하지 못한다 해도 이것을 충분히 대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6일 동안 하면 6일 내내 운동하지 않아도 지구력 운동 정도는 다 감당이 됩니다. 소마토 테라피 즉 셀젤로 마사지하고 한증하는 거 이건 몸 전체를 해도 되고 복부만 해도 되고 등만 해도 되고 팔다리만 따로 가슴만 따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소마토는 운동과 병행을 하면 더욱더 효과는 상승이 되지만 운동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런 얼굴관리 자료도 밴드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찾아서 여러분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여드름관리 이건 미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곰보입니다. 곰보는 피부 이식도 안 되고 성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곰보 자체는 천연두 마마 자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걸 사용하고 반듯한 깨끗하고 맑은 얼굴로 바뀌는 거고 반쪽만 한 겁니다. 테스트를 반쪽 하다가 나중에는 다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분도 이 눈가는 곰보예요. 곰보인데 다 없어지고 팔자주름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지고 통통해졌죠. 그 다음에 이분은 눈 밑에 이 지방 주머니가 처진 겁니다. 처진 것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것을 한쪽 손만 바르면 잘 올라오질 않아요. 근육이 채워지기 때문에 안 올라옵니다. 근데 안 바른 손은 쑥쑥 이 살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서부터 세포가 부활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밴드에 들어가서 여러분 것으로 사용하세요. 400억 개나 되는 세포의 세포벽은 모두 지방, 인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인 플러스 지질로 된 것이 세포막이에요. 성 호르몬도 지방으로 만들고 뇌세포도 지방이 없으면 만들지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 호르몬은 반드시 콜레스테롤을 없으면 못 만듭니다. 지방이 있어야 돼요. 다수의 화학적 전달 물질도 지방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지방이 없으면 새 세포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1년에 200억 개 이상의 세포를 만들고 ES요법이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불포화 지방이 바로 핵심입니다. 불포화 지방을 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으로서 불포화 지방은 상어의 간류, 스쿠알렌이죠. 스쿠알렌 같은 거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날 식생활에서 지배적인 지방은 포화지방, 이게 문제예요. 포화지방이 돼지고기 비계덩어리라든지 이렇게 육류의 지방들은 다 포화지방입니다. 지방은 설탕보다 단위당 에너지를 2배나 저장을 합니다. 이게 다 비만으로 가는 겁니다. 현대인은 나태와 폭식으로 사용되고 남은 칼로리는 포화지방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불포화지방은 저장이 안 돼요. 근데 포화지방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는 거죠. 포화지방은 편의점이나 마켓의 쿠키에서도 저장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쿠키만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식품업계는 포화지방이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저장 기간이 길면서 맛도 보존되기 때문에 식품업계의 과자, 빵 이런 데에는 포화지방을 주로 쓴다는 것입니다. 몸도 이런 것을 좋아한다 이겁니다. 포화지방을. 그래서 포화지방은 수동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커요. 적극적이에요. 포화지방은 또 하나 그 자체로 염증의 메신저, 즉 노화할 때 나타나는 자동신호가 혈액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은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완미당을 반드시 식품 우리 걸 먹어야 됩니다. 먹고 염증을 없애야 됩니다. 포화지방이 첨가된 먹이를 실험쥐에게 주면 쥐는 즉시 C6만 생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만자의 혈액에는 염증성 단백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마른 사람보다 5배 이상이나 높아요. 혈액에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완미당을 먹어야 됩니다. 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체중 조절을 합니다. 하여도 혈액에 염증성 단백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보다 4배 이상입니다. 정적인 사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안 한다는 거죠. 염증성 단백질은 심장 발작, 뇌졸중, 암을 통하여 사망으로 인도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의 발생률이 식생활에 포함된 포화지방과 정비례한다. 이거 이제 통계 수치입니다. 내 몸속에 포화지방이 많을수록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정적인 생활은 C6를 촉발하고, 즉 움직이지 않으니까 C6를 촉발하고, C6는 몸에게 지방을 축적하라고 또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C10은 지방을 연소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방은 더 많은 C6를 유발해서 퇴화를 한층 더 유도하고 더 많은 지방이 쌓이고 결국 C6를 더 일으키는, 지방이 많을수록 C6는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백혈구는 지방 조직을 침범하여 이 부분을 퇴화의 교두보로 삼고 자체 C6를 분비하면서 지방염증의 치명적인 악순환을 가속시키는 것이 C6입니다. 더 나쁜 소식은 뚱뚱해질수록 지방 조직은 C6를 더 빠른 속도로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게 비만 환자일수록 지방 조직은 C6를 더 빠른 속도로 분비해서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태우고 공격을 해서 없애버린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강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심해도 비만 관리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비만자들을 집중적으로 샵으로 오라고 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업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